안녕하세요. 사탕고양입니다. 오늘은 튜브 물감에 적힌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감들은 이런 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특성도 다 달라요. 요즘은 유화 품질이나 안료가 많이 안정화돼서 같이 쓰면 안 되는 물감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종류의 물감, 저런 종류의 물감은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이제 물감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읽을 줄 알면은 많이 편해집니다. 그림 그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의 물감에는 물감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뭐 안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정말 저가 물감에서나 그렇고요. 보통 일반적인 물감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고 품질이 안정된 물감에서는 정보가 다 적혀 있어요. 이게 제조사 표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건 윈톤이고요. 학생용 파인 등급의 물감이에요. 그 전문가용이라 부르지만은 지금 아티스트급이라고 부르지만 엑스트라 파인이라고 더 하거든요. 사실 제가 전문가급이라는 얘기를 별로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쓰곤 있지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급이고 아티스트용이라고 하면은 자기 본인은 이제 아티스트가 아니면은 쓰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말했지만은 실력 부족은 아이템으로 메운다. 그런 주의라고 하고요. 네. 유화물감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는 이제 그 색상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마다 좀 적혀 있는 언어가 좀 달라요. 이 윈통 같은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적혀 있습니다. 불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갖고 제가 하도 많이 봐서 물감 관련한 단어, 색 관련한 단어 어느 정도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색상이라든지 어떤 안료가 사용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보통 어린이용 물감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은 빨강, 노란색은 노랑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면은 빨간색도 종류가 많이 들어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강도 있고 이 빨강도 있고 이게 좀 주황색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 빨강이에요. 아주 웜톤의 빨강. 그러니까 어떤 빨강인지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관용어라든지 아니면 뭐 시적인 언어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안료 이름이 그 물감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들어서 번트 시에나는 이제 시에나 지역의 흙을 이제 번트 구워서 만든 안료로 만든 물감이란 뜻이에요. 이게 풋살로 블루 같은 경우에는 풋살로 시아닌 블루 안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풋살로 블루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용한 안료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플래시 틴트 같은 경우에는 연한 피부색 이런 뜻이 있기도 하죠. 사실 이름이 다른데 같은 안료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발트 블루 휴입니다. 이제 코발트 블루라는 안료가 있는데 여기 휴가 붙으면은 이제 코발트 블루색과 거의 같은 대체 안료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까 말한 풋살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가 물감에서는 셀룰리안 블루 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뭐 비리디안 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은 뭐 그냥 대체적인 안료 종류를 말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리고 뒤로 가기 전에 요 밑에 보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시리즈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시리즈 1이 보통 물감에서는 물감을 만드는 재료 중에 안료가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안료는 비싸고 어떤 안료는 싸요. 근데 비싼데 적게 들어가는 물감을 만들 때 안료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비싼데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감 가격마다 사실 가격이 다 달라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물감 한 개마다 가격이 다 다르면은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돈 받는 사람도 이제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드 그룹이라는 이제 가격 등급을 놨어요. 보통 뭐 프라이스 등급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 요거는 아티스트급인데요. 여기는 시리즈 2라고 적혀있죠. 시리즈 1보다 2가 더 비싸요. 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영문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숫자로 표시돼서 숫자가 낮을수록 가격이 쌉니다. 근데 뭐 여기 같은 뭐 파인 등급의 윈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료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좀 재료비가 적게 들어간 물감도 있고 어떤 거는 많이 들어간 물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트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 파인 등급에서도 시리즈 1이에요. 저렴한 물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퍼머넌트 로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엑스트라 파인 등급에서 시리즈 3에 해당하는 물감이에요. 꽤 비싼데 두 물감이 가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비싼데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감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뭐 엑스트라 파인 등급에 비해서 안료는 적게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뭐 안료가 적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색이 높은 그런 안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퍼머넌트 로즈예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게 뭐 색마다 안료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제 무슨 안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물감마다 다 이제 정보가 다 적혀 있어요. 이 윈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보면은 또 정보가 이 물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사실 브랜드마다 적혀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이건 시넬리아 같은 경우인데 얘도 뒤쪽에 적혀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이제 옆에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돌리면서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윈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뒤에 보면은 이게 퍼머넌스, 피그먼트, 비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퍼머넌스는 내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물감을 바르고 나서 얼마나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견디느냐 이런 걸 아니면 내광성 같은 거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내광성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한 퇴색을 견디는 정도예요. 이게 물감이 색이 영원히 그 색을 나오는 게 아니고 햇빛이 자외선을 받으면 조금씩 색이 분해되면서 없어지거든요. 뭐 분해되기도 하고 색이 분해되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견디는 정도가 표시됩니다. 이제 브랜드마다 표시 방법이 다른데요. 윈제 뉴튼 경우에는 최고 내광성을 가진 경우는 AA라고 표시를 해요. 여기에 AA가 적혀있죠. 보통은 퍼머넌스 A입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A라고 하더라도 사실 A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되지만 A 정도면은 내 평생 동안은 퇴색이 잘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AA 정도면은 100년 이상 간다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리고 이게 또 물감마다 표시가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광성이 이런 별 표시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로마자 숫자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브랜드마다 다른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밑에 보면은 피그먼트, 그러니까 어떤 안료로 만들어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제 퍼머넌트 로즈의 경우에는 PB19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뜻이 있는데 P는 피그먼트의 P입니다. 뭐 지금 여기 있는 물감 중에는 없지만은 여기 있네요. P 말고 여기 지금 안 보일 텐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텐데 얘는 P가 아니라 N이라고 적혀 있어요. N은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 내추럴 피그먼트, 즉 천연 안료일 때 붙어 있는데요.
뭐 꼭 P라고 해서 전부 합성 안료인 건 아니고 광물을 갈아 만들어도 뭐 P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얘가 광물을 갈아서 만든 얘 천연 흙으로 만든 얘는 아니고요. 얘가 천연 흙으로 만든 안료예요. 뭐 천연이지만 얘는 또 피그먼트 PBR이라고 돼 있어요. 그 뭐 N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제 뭐 식물성 유래라든지 동물성 유래라고 안료지만은 내광성이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수채 물감에서 로즈메더 제뉴인은 이 내광성 이게 잘 안 보일 텐데요. B라고 돼 있어요. 윤재 뉴턴에서는 AA가 제일 높고 B가 제일 낮아요. 뭐 내광성이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뒤에 붙은 P 뒤에 붙은 게 그다음에 이 색깔 종류를 얘기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렛이고요. 파란색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B죠.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은 당연히 G고요. 노란색은 Y고 이제 갈색은 BR이에요. 브라운. 그 다음에 검은색은 BK입니다. W는 화이트, O는 오렌지색 결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번호와 같은 얘기는 화학적으로 같은 안료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같은 번호의 안료라도 미묘하게 색이 달라서 브랜드가 다르면 안료 번호가 같아도 색이 달라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료마다 뭐 특성이라든지 내광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료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 특성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아까 퍼먼트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그먼트가 1개 들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물감에 따라서는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PY74, PB15-3, PW6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세 가지 안료를 섞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 안료로 만든 물감 각 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섞어서 같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섞으면은 만들 수 있지만은 이제 사용할 때마다 섞어 쓰기도 귀찮고 항상 같은 색을 만들기가 어렵기에 자주 쓰는 색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섞여 있는 물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설명, 여기 비클은 바인더를 이야기합니다. 바인더라는 것은 이제 안료를 캔버스나 종류에 부착시키는 그런 접착제 같은 성분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 바인더의 종류에 따라서 물감이 달라져요. 뭐 아라비껌을 쓰면 수채 물감이 되고 아크릴 에멀저를 쓰면은 아크릴 물감이 되고 이제 건성류 기름을 쓰면은 이제 유화 물감이 돼요. 보통은 린시드를 쓰는데요. 얘도 린시드를 썼어요. 근데 이 린시드의 경우에는 이제 마르고 오래되면은 황화 현상이라고 약간 노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뭐 밝은색, 이런 흰색 물감 같은 경우에는 홍화씨 기름을 씁니다. 이제 홍화씨 기름을 쓰면은 이제 황화 현상이 적어요. 대신에 린시드 기름보다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 물감에 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홍화씨 기름을 사용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홍화씨 기름이 린시드 오일보다 살짝 더 비싸서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어떤 좀 더 고급인 유화물감은 이제 양귀비씨 기름을 섞어서 이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뭐 홍화씨 기름이 비싸다 보니까 브랜드에 따라서는 아주 어두운 물감은 이제 린시드 오일과 홍화씨 기름을 섞어서 이제 바인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어두운 색도 그냥 전부 홍화씨 기름으로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만큼 또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라이트 페스트네스. 예.
내광성이란 뜻이죠. 위에서도 아까 말했는데 위에서 말하는 내광성과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서 이제 접근 이게 뭐 아까 내구성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 내광성은 이제 업체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내광성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광성은 ASTM이라고 미국 표준 시험 측정 기관에서 받은 인증에 의한 내광성입니다. 이제 로마자로 표시되는데요. 여기 1,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이제 내광성이 제일 높다는 뜻이고요. 5라고 적혀 있는 게 내광성이 제일 낮아요. 물감에서는 보통 뭐 3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뭐 1 아니면 2예요. 이게 이제 내광성 1이라고 돼 있으면은 한 100년 정도, 100년 이상 일반적인 환경에서 100년 이상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2가 있나? 그러니까 2가 잘 없어요. 2라고 돼 있으면 한 이제 50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림 그리고 나서 죽기 전까지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햇빛이 직접 비치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서는 한 1년이나 뭐 2년 정도면은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광성이 높아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바니쉬를 발라주고, 바니쉬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바니쉬도 이제 UV 차단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성분이 들어있어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분이 점점 분해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바니쉬를 갖다 제거하고 다시 바니쉬를 바르고, 이 작업, 직사광선에서는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6개월마다 반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미술관에서는 조명을 아주 강하게 쬐어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일반적인 뭐 걸어두는 환경에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직사광선만 받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광성이 중요한 것이 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인쇄할 목적으로 그리는이라면은 내광성이 낮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촬영해서 그거 갖다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뭐 내광성이란 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그 뒤에 그림이 보관한 장소는 보통 서랍안이라서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걸어두는 작품의 경우에는 내광성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화가라면 더 중요해요. 작품이 변질 없이 오래 가는 것도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채화가 이제 예술작품으로 취급된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거든요. 최근에 인정받은 이유도 화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채 물감에서도 충분한 내광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색연필과 마카, 대표적으로 내광성이 낮은 그림 도구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내광성 높은 제품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광성을 여기 있는 사각형, 그냥 찍은 듯한 뭐 그렇게 보이는지만 사실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흰색이죠. 검은색은 불투명한 물감이란 얘기고요. 이게 흰색은 투명한 물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없지만 여기 선이 그려진 경우도 있어요. 그냥 선만 그려져 있으면 반투명한데 좀 더 투명하고, 선이 그려져 있는데 한쪽이 검게 칠해져 있다. 그러면은 반투명한데 좀 불투명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화물감은 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좀 더 이제 밑색이 투과되느냐 안 투과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투명한 물감은 그 색 위에 겹쳐칠해서 이게 겹침에 의한 혼색, 그러니까 글레이징 기법을 좀 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불투명하다고 글레이징 기법을 못 쓰는 건 아니고, 좀 더 린시드 물감을 많이 섞어서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서 글레이징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칠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여기가 불투명한 파란색이고 여기가 투명한 파란색이에요. 여기 보면은 검은색 선이 거의 안 보이죠? 약간 두껍게 칠하고요. 이제 린시드를 좀 더 섞어서 투명하게 칠하면 여기 불투명한 물감이라도 밑색이 보입니다. 뭐 투명한 물감의 경우에는 그냥 발라도 그냥 쭉 보여요.
여기 중간에 좀 두껍게 발랐는데요. 두껍게 바른 것도 여기 잘 보면은 보이죠?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레이징 기법 할 때는 투명 불투명을 좀 겹쳐칠할 때는 투명 불투명한 걸 특성을 이제 알고 그걸 갖다가 참고하면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물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 말씀해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표시가 AP 마크입니다. AP 마크가 있는 물감도 있고 없는 물감도 있어요. 있는 물감은 이제 ACMI, 그러니까 The Art and Creative Material Institute in Company, 거기서 이제 품질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동네에 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거기서 이제 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마크도 AC가 있고 CL이 있거든요. AP가 있고 CL이 있거든요. AP는 이제 아동과 성인에게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가 안 들어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받은 마크고요. CL은 이제 성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재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이제 그런 뭐 그걸 확인했다는 마크인데, CL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 같다, 이제 아동이 쓰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AP가 붙어 있으면은 보통 안전하다는 얘기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카드뮴 옐로 같은 거를 안 갖고 있어갖고 이게 AP가 같은 브랜드 AP가 안 붙어 있는 물감이 있는가 그거 갖다 못 보는 지금 상태네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 판매되지 않는 뭐 그쪽에는 AP 마크가 아니고 뭐 다른 게 붙어 있다거나 그냥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없다고 해서 뭐 안전하지 않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런 건 뭐 유럽권 안전 그런 거나 한국권 안전, 한국에서도 뭐 안전 그런 평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았으면 뭐 그럼 안전마크 붙는 안전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품 번호입니다. 색마다 붙어있는 번호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몰라도 문제없는 그런 뭐 제품 번호고, 이거는 뭐 관리할 때, 판매나 재고 관리할 때 많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거 가끔 보면 이 마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크는 이제 징크 화이트가 섞여 있는 물감에 붙어 있는 마크예요. 이게 어떤 마크냐면 이 물감은 이제 어독성이 있다고, 이게 강이나 호수, 하수도를 통해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화 물감이니까 뭐 하수도로 버리지 않겠지만은 이제 야외에서 작업하고 저수지나 시골론에 버리거나 뭐 밖에 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물감은 잘 챙겨오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합시다. 예. 제가 가진 것 중에서는 없지만은 이제 납을 사용한 물감의 경우에는 이제 독성 주의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전에 사진을 찍어뒀는데 사진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주황색 마크에 검은색으로 십자가 적혀 있는 마크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독성이 있으니 위험하니까 사용에 주의하라는 물감입니다. 요즘은 보통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카드뮴 물감이라도 먹지만 않으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카드뮴을 없애는 추세라서 난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카드뮴 물감을 이제 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자, 튜브에 있는 정보 보는 법을 여기까지 했는데요. 뭐 이제는 뭐 물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고르실 수 있겠죠? 예, 이만 튜브 정보 보는 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